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을 하면서 대단한 외교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효 그 대통령실 그 국가안보실 1차장 얘기 듣고 바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아스멜은 이번에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 건립 MOU를 체결했는데요. 양 기업은 내년부터 1조 원을 함께 투자해서 국내에 R&D 센터를 설립하고 아스멜의 차세대 EUV 노광 장비를 기반으로 초미세 반도체의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MOU 체결식에 참석한 데 이어 최신형 EUV 노광 장비 생산이 이루어지는 클린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아스멜 본사 방문은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 정부와 기업의 한국에 대한 높은 신뢰와 강력한 협력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저 말을 그대로 뭐 받아들이면 뭐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ASML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삼성과 함께 그 R&D 센터 연구개발 시설을 한국에 투자하기로 예고도 했던 것인데 왜 저렇게 이제 그 가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느냐. 실제로 드러내놓을 만한 게 없으니까 오히려 언론을 동원해서 대통령의 치적을 과잉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한 논쟁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정보 체계가 실제로 객관적이냐 아니면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초접전 상황이 벌어졌다. 두 번째, 세계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판세를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실제로는 과거에 다 있었던 일인데 마치 새롭게 하는 것처럼 클린룸 방문이라는 것도 또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했는데 이미 작년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 클린룸을 이미 들어갔다 왔어요. 그 누구든지 들어가서 관찰 또는 방문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홍보하다 보니 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홍보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은 대단한 성과를 낸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고 형식인데 그러면 차라리 뭐 잘 쉬고 왔다 뭐 이렇게 해버리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라는 비판도 많고요. 또 갔다가 돌아와서 원래는 그 여야 다 모여가지고 순방 보고도 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은 늘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을 지금 부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가가지고도 뭐 비슷한 맥락의 저는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뭐 과거에도 뭐 중동 갔다 오고 이러면은 항상 그 뭐 MOU를 얼마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가지고 또 비판받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시도록 이제 만드는데 전 이거 약간 공갈빵 같아요. 겉은 달달한데 속은 뻥 비어있는 이 공갈빵 외교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유감이고 저런 식으로 해도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제는 정보가 하도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언제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 지금은 정직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정직하게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면서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가서 외교하고 성과를 내고 그 만든 내실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 전달을 해도 이게 먹힐까 말까인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는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홍보, 오로지 홍보. 근데 원래 홍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죠. 원래 사기치는 사람들이 홍보를 잘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뭐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뭐 검사 시절 했으니까 사기꾼들 많이 잡아놓고 했을 텐데 사기꾼들이 뭐 다 싫은 얘기 합니까? 달콤한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했는데 막상 열어보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 기망을 당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의도까지를 제가 뭐 함부로 추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성과가 없는데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갈빵 외교로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좀 위태롭다. 기자 출신이신데 네, 우리 네. 장유미 변호사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네, 네.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네. 홍보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은 아 그렇구나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요즘 다 찾아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을 다 해냅니까? 한두 번은 뭐 속을 수 있겠죠. 네. 한두 번은 아 언론에서 그렇게 전망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기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기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망의 대상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께서 정보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강서구청장 선거 접전이라고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대통령이 워낙에 좋지 않은 지표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 경로하니까 아예 여론조사를 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예 경로할 대상 자체를 제거한 겁니다. 밑에서. 그건 대통령을 욕보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모욕하는 거예요. 제대로 했던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쇄신의 기회도 혁신의 기회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엑스포는 또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설레발을 쳤죠. 아, 이거는 전략적으로 1차 투표에서는 이렇게 하고 2차 투표에서는 그 뭐 사우디를 하지 않은 국가들을 취합해가지고 할 수 있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을 파리에 가서 PPT 이렇게 설치해놓고 설명하게 한 그 참모들부터 경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을 욕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반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덜란드. 아니, 국가가, 정부가 기업의 백업 역할을 해야지. 기업이 이룬 성과에 숟가락을 얹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부산에 왜 끌고 가서 떡볶이를 같이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연말에 그 바쁜 1분 1초가 다 돈, 시간인 사람들한테 병풍을 세우는 게 그게 어느 시대에 봤던 풍경입니까? 독재 시대에 봤던 풍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 고찰 없고 또 네덜란드에 가서 말의 향찬을 벌인다? 그러니까 민생 외교니 세일즈 외교니 쑥 들어갔잖아요. 뭐 1호 영업사원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찾아봤어요. 249억 쓰고 예비비에서 329억을 추가로 끌어다 썼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되는 외교 성과, 민생 성과 갖고 왔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좀 더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보고받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심기보자한다고 아예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고 전 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예. 최근에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나 지금 다 바닥입니다. 이 3명 대통령이 셋 다 바닥인데 예. 바이든이 자기 업적을 얘기할 게 없으니까 한국 기업들이 자기 임기 중에 72조 원을 투자했다는 걸 홍보를 했어요. 네. 바이든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했으냐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했을 정도로 했었는데 그럼 이거 한국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도주하는 거야, 미국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윤 대통령은 또 자기 치적으로 얘기합니다. 한국이 72조를 미국에 투자했다. 이거 영국 가서도 33조를 투자했다. 한국에서 기업 못 해먹겠다고 도주하고 있는 거를 심각하게 해서 대책을 내야 될 걸 자기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보고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밑에서. 그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ASML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우리 대통령이 갔다는 그곳 아닙니까? 그곳이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제조업이 들어와야 사실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현재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국제 기준에 지금 이제 저탄소 또는 탄소 제로를 향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가야 되는데 한국은 그 기반과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그 회사가 직접 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R&D 센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정치가 얼마나 거꾸로 가느냐. 조금 전에 변희재 대표 말씀대로 미국에 72조 투자고 이번에 영국에 가서도 몇 조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랑입니까? 영국 기업을 한국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미국 기업을 한국으로 투자하도록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것도 홍보를 하니까 언론이 아무 얘기 없이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하고 국내 일자리는 죽어나고 민생은 더욱더 처참한 상황으로 빠지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에게 믿으라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는 뭐 여야 공이 이거는 좀 비판을 해야 될 지점인데 그 대선 공약 보시면은 한쪽 진영에서 뭐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 그럼 또 한쪽에서 120만 개 만든다 이렇게 경쟁을 하거든요. 뻥튀기 경쟁을. 근데 우리나라가요 로봇가 일자리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무인화가 가장 빠르게 지금 기술력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무인화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요. 인간의 일자리 뭐 저도 지금 변호사 일을 하지만은 변호사 직업도 언젠간 없어질 거라는 예측이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산업 구조라는 것이 너무 많이 빨리 바뀌고 있고 이걸 지금 세계적 흐름을 못 따라가면은 대한민국은 어중간하게 껴가지고 결정을 못 하다가 후퇴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100만 개를 유치하겠다 만들겠다 지금 탈세계화 때문에 다 본국으로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로봇은 일자리를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지도자들이 최소한 정직해야 된다. 미래는 더 그 기술 혁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더 줄어든다.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 때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더 유지시킬 것이냐 이런 논제들을 던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요 100만 개 만들겠다 200만 개 만들겠다 막 숫자 경쟁합니다. 약속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막 만들어가지고 숫자만 채우기 급급하거든요. 결국 세금 부담으로 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미래 산업 구조가 엄청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고 특히 이런 전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원이 없잖아요. 인적 구조나 이런 투자나 시스템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무인화에 대해서 더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좋은 나라들 다니시면서 공장 보고 오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